2022학년도 수능 특강 세계지리 11강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1 문제 해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역 지리에 해당하고요. 앞에 부분을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암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꽤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암기할 건 그냥 외우면서 빠르게 정리하면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1번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다음 자료는 두 지역의 전통적인 주민 생활을 설명한 것이다.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 2에서 고른 것은 자,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라는 곳인데요. 자, 물론 수도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하노이에서는 기후와 풍토에 맞게 얇은 비단이나 나일론과 같은 천으로 만들어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다. 전통 음식으로는 자, 베트남 하면 쌀로 만든 국수, 쌀국수, 퍼가 유명하죠. 자, 그래서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고 벼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니까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지역이죠. 그래서 그냥 몬순 아시아라고만 할게요. 자,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열대 몬순이냐, 그 다음에 온대 몬순이냐, 그런 것까지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구분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자, 이건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는 리야드라는 곳이에요. 역시 수도 이름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리야드라는 곳이고요. 에서는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남성들은 흰색 옷에 머리 두건을 착용하며 여성들은 검은색 옷에 검은색 스카프를 머리에 두른다. 즐겨 먹는 음식으로는 말린 대추야자가 있다. 자, 대추야자는 사막 지역에서 오아시스나 관계 농업으로 재배하는 대표적인 작물이죠. 그래서 이건 사막이냐 또는 이렇게 스텝이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건조 기후 지역이다 라고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여기 배경 그림에 낙타도 있고 해서 사막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역시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에서는 몬순 아시아하고 비교해 가지고 건조 지역의 특징을 물어봤네요. 자, 먼저 기온의 일교차는 건조 기후 지역이 당연히 더 크죠. 자, 참고로 일교차는 그 지역에 있는 수증기량하고 대체로 반비례해요. 수증기량과 반비례한다. 자, 우리가 수증기는 온실가스랑 하는 역할이 비슷해서 이렇게 지구에서 나가는 이렇게 열을 붙잡아 주거든요.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비가 매일 거의 내리는 장마철에 일교차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시기, 보통은 봄, 가을, 그걸 우리가 환절기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기에 일교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지는 편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건조 기후 지역은 일교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래서 C하고 D하고 E는 정답이 아니겠네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화살표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식생 밀도는 건조 기후 지역은 당연히 낮겠죠.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면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서 남아있는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 연 강수량은 당연히 건조 기후가 더 적을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봐도 C하고 여기 A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서 어쨌든 정답은 2번.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사진은 몬순 아시아에 위치한 세 지역의 전통 가옥이다. 몬순이라 그랬죠. 몬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 자, 가, 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인도네시아 루마 아닷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나라, 국가 이름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인도네시아 적도에 걸쳐 있어서 열대 기후가 나타나잖아요. 자, 가 그림을 봤더니 자, 집 표면에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 이후에 가옥의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봤더니 창문들도 이렇게 열려 있는 게 보이네요. 열려 있다기보다는 바람이 숭숭 통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상가옥이 되고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가 있거나 연중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짓는 전통 가옥이죠. 그 다음에 나는 일본 가시조 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장 가옥이라는 말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합장은 우리 스님들이 서로 뭐 인사하거나 할 때 손바닥을 서로 이렇게 합치잖아요. 그래서 장은 손바닥 장자예요. 자, 손바닥에서 나가는 바람을 장풍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합장은 손바닥을 이렇게 모은 것처럼 지붕의 경사가 급하다라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한 이유는, 자, 물론 얼핏 보면 가에 있는 이 지붕도 집 가옥도 경사가 되게 급한데, 근데 여기 나에 있는 집은 뭐 고상 가옥이 아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지붕의 경사가 급한 이유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지역은 만약에 지붕의 경사가 완만하면 지붕 위에 눈이 되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 눈이 쌓이면 자동으로 눈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합장 가옥 형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다설지가 되겠네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당연히 기온은 우리가 열대 기후 지역보다는 당연히 낮겠죠. 그 다음에 다는 중국의 사합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가 원은 정원할 때 원이고요. 합은 뭐 합쳐졌다는 뜻이고요. 사는 숫자 4를 뜻하는 그 한자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정원 있죠. 그리고 네 방이 모두가 이렇게 건물로 막혀 있어요.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정원은 바람이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잘 안 통하겠죠.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바람이 부는 걸 막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살기 좋으라고 만드는 집 형태가 사합원이고요. 이렇게 부는 바람은 사실 겨울철에 굉장히 추운 바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집을 짓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북부 지역, 겨울이 몹시 추운 지역에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여기다는 겨울철이 한랭하다, 이런 지역에서 사합원을 짓는다 라고 하고, 밑에 보기를 볼게요. 자, 기역 가는 고상 가옥으로 지면의 열과 습기 차단에 유리하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의 급경사 지붕은 주로 겨울철 다설에 대비한 시설이다, 역시 옳은 설명.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고상 가옥의 분포 지역은 인도네시아 적도 근처죠. 그 다음에 일본이잖아요. 중위도 지역이고요. 분포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당연히 작다. 자, 우리가 연교차는 우리가 위도하고 거의 비례하죠. 위도가 낮으면 연교차는 작고요. 위도가 크면 연교차도 대체로 크게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 고상 가옥은 다 사번보다 가옥의 구조가 개방적이다. 당연히 덥고 습하니까요. 정답은 1번. 자, 수능 기본 문제 1번. 지도는 두 시기의 몬순아시아 일대 풍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 시기를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문제에서는 풍향하고 그 다음에 적도 수렴대 위치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적도 수렴대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치우쳐 있을 때는, 나처럼 북반구에 치우쳐 있을 때는 북반구가 여름, 그러니까 나가 7월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가 1월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풍향을 봐도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나라를 봤더니 가 시기에는 지금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우리가 겨울철에 차가운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자, 이건 적도 근처,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그 반대니까 굳이 설명을 더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 다음에 A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인데 타이하고 미얀마 지역이네요. 여기가 지금 A가 있네요. 자, 보기 볼게요. 가는 1월, 나는 7월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A 지역에서는 가보다 나 시기에 벼의 생육이 활발하다. 옳은 설명이죠. 자, 우리가 벼라고 하는 작물은 고온 다습한 시기에 잘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A도 분명히 북반구 지역이니까 7월 시기가 생육이 더 활발하겠네요.
그 다음에 A 지역은 나보다 가 시기에 강수량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가 가 1월에는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건조하겠죠. 그리고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리을 A 지역은 나보다 가 시기에 평균 기온이 높다. 당연히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 그 다음 2번. 다음은 몬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하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자, 지도에 있는 이 하천은 메콩강이죠. 자, 메콩강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강이고요. 중국에서 발원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지나가요. 미얀마, 그 다음에 여기 라오스, 타이,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는 베트남까지 지나가네요. 자, 메콩강은 여러 나라를 지나가기 때문에 국제 하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건기와 우기, 주로 이제 열대 몬순 기후가 나타나니까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인데, 우기 때는 어차피 물이 많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건기 때는 상류 지역에 만약에 댐을 많이 건설해가지고 하류 지역으로 뭐 물이 별로 안 온다. 그러면 하류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 분쟁이 되게 심한 하천이에요. 뭐 대부분 학생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밑에 보기 볼게요. 자, 갑 하구에 규모가 큰 삼각주가 발달해 있어요. 옳은 설명. 그리고 이 삼각주는 베트남에 있죠. 그 다음에 주변의 평야는 주로 커피 재배에 이용되고 있다. 커피가 아니고 벼 재배죠. 벼. 여기. 그 다음에 물 자원 개발 문제로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옳은 설명. 특히 상류 지역에 있는 이 중국에서 이미 많은 댐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하류 지역에 있는 국가들하고 분쟁이 심하다. 그 다음 범람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겨울철이 아니라 여름철에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가 국가의 전통 가옥 특징으로 옳은 것은? 뭐 나시고랭, 뭐 세계지리뿐만 아니라 1학년 통합 사회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이죠. 인도네시아. 그냥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시는 밥, 고랭은 볶는다는 의미로 이 지역의 기후 특성상 밥이 빨리 쉬는 것을 막기 위한 보존식으로 등장하였으며 미리 음식을 한상 차려놓는 음식 문화를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자, 통풍이 잘 되도록 창을 크게 만들었다. 인도네시아 적도 근처.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고상 가옥을 많이 짓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열을 차단하기 위하여 벽이 두껍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벽이 두꺼운 건 일교차가 큰 지역이에요. 뭐 사막이나 뭐 지중해성 기후 정도도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그 다음 눈이 쉽게 흘러내리도록 지붕의 경사가 급하다. 이건 합장가옥. 자, 전 세계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지역이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의 전통 가옥이고요. 물론 일본 전체가 아니라 일본에서도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요. 그 다음 4번 가축의 가죽이 가옥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었다. 자, 우리가 가축의 가죽이니까 목축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건 기업적 방목이 아니라 이게 유목을 하면서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죽을 이용했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스텝 기후 지역이나 아니면 툰드라 기후 지역 있죠. 그런 지역에서 지역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집안이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옥의 바닥이 지면에서 띄워져 있다. 자, 이건 툰드라 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이고요. 정답은 1번. 뭐 전통 가옥이라기보다는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집을 짓겠죠. 뭐 원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집을 뭐 옛날에도 지었을 수 있겠지만 요즘 현대에도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야만 하니까요. 자, 그 다음 4번. 다음 글의 가 국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의 전통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쌀국수이다. 자, 쌀국수 하면 베트남이죠. 자, 물론 베트남 말고도 타이나 뭐 미얀마 이런 나라들도 전통적인 쌀국수가 있어요.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쌀국수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워낙 베트남 쌀국수가 유명해가지고 뭐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제시하진 않을 거예요. 쌀국수가 엮어가지고. 자, 우리가 흔히 먹는 쌀국수 면은 퍼라 불리는 널쩍한 쌀국수이고 그보다 가느다란 면발은 분이라고 불린다. 특히 분이라 불리는 가는 면발의 쌀국수는 북부 지방의 대중적인 음식이며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와 함께 즐기는 분짜는 베트남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이다. 자, 베트남 찾으면 되겠네요. 자, 남부 지방에서는 유목, 자, 쌀농사를 많이 짓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다설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다설 지역, 이건 일본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판해 경계부에 위치하여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자, 베트남은 화산 활동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보다 좀 남쪽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쪽에 있는 필리핀이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해산물이 풍부하며 대표적인 음식으로 스시가 있다. 이건 일본에 대한 설명이고요. 전통 의복으로는 아오자이와 삿감 모자인 농이 있다. 베트남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작물을 지도에 A씨에서 고른 것은 단 A씨는 각각 차, 천연고무, 커피 중 하나임. 자, 일상 다반사란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이라는 뜻으로 보통 있는 예사로운 일을 이르는 말이다. 저기서 다자가 차를 뜻하는 한자말이죠. 자, 전통적으로 차는 동아시아의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기호 음료였다. 그러나 최근 사람들의 식습관이 변화하고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차 대신에 커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커피를 판매하는 다국적 프랜차이즈 업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니은은 커피가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커피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 차를 당연히 마셨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면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흔하죠.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기억은 차, 니은은 커피가 되겠네요. 자, 먼저 차로 유명한 지역은 여기 스리랑카. 자, 스리랑카가 있는 이 섬 이름이 실론 섬이었죠. 실론티 할 때 바로 그 실론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의 북동부 지역. 자, 여기가 아삼 지방이고요. 이쪽이 아삼 지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 이 네모가 다즐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다즐링 홍차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의 남부 지역들도 차 재배로 유명하고요. 자, 그래서 C가 차가 되겠네요. C가 차. 자, 그 다음에 A하고 B를 이렇게 구분하려고 봤더니, 자, 우리가 커피로 유명한 나라가, 물론 전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재배하는 나라는 브라질인데, 세계 2위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커피. 그 다음에 또 세계 3위는 콜롬비아인데, 세계 4위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모두 있는 지역 그 표시가 커피가 되는데, 자, 여기 C 이 네모는 지금 차니까 빼고요. 지금 베트남에 있는 이 A가 얘가 커피가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B는 천연 고무인데 굳이 쓰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기억은 C, 그 다음에 니은이 A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다음 2번 문제는, 자, 문제가 조금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빈칸 채워가면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로 열쇠 2번. 남부아시아에 있는 섬나라로, 남부아시아에 있는 섬나라다. 그럼 우리가 인도 주변이 남부아시아니까요. 스리랑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억과 함께 차의 주요 산지임. 자, 차로 유명한 나라는 뭐 인도하고 중국 둘 다 해당하는데, 아무튼 이것만 가지고는 기억이 어딘지 알 수는 없겠네요. 어쨌든 한번 써볼게요. 자, 2번에 가로 열쇠니까 스리랑카. 그 다음 치파우에서 유래한 니은 여성의 전통 의복임. 자, 가로 3번인데 치파우에서 유래한다. 자, 치파우는 뭐 중국의 전통 의상입니까? 중국일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시작이 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베트남의 전통 의상 이름이 아오자이였죠. 아오자이가 맞는 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 한번 4번 볼게요.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 이것의 확보를 둘러싸고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참 용어가 말이 설명이 조금은 이렇게 뭐 깔끔하지 않다 그래야 되나요? 너무 쉽다 그래야 되나? 자,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우리가 수자원이라고 부르죠. 가로 3번이 아오자이가 맞겠네요.
자, 이제 세로 열쇠 볼게요. 1번 기역에서 발원하여 벵골만으로 흐르는 국제하천으로 하구의 삼각주가 발달한다. 자, 벵골만은 여기 인도양 위쪽에 있는 여기가 벵골만이에요. 아마 학생들 중에서는 벵골 호랑이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역에서 발원했다. 나라 이름인데 그리고 이 국제하천은 겐지스강이고요. 겐지스강인데, 자, 겐지스강은 지금 여기 A가 겐지스강이에요. 자,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면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해가지고 하구 지역은 방글라데시거든요. 그리고 두 나라를 지나가니까 지금 국제하천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겐지스강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했기 때문에 여기를 경계로 뭐 인도, 네팔, 그 다음에 중국과 이렇게 국경이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겐지스강은 중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보고서 기역이 인도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어쨌든 세로 1번은 겐지스강, 그 다음에 세로 3번 커피 한 품종으로서 뭐 답은 여기 적혀져 있죠. 아라비카 품종. 자, 커피는 크게 두 가지 품종이 있어요.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 종이 있는데, 자, 니은과 인도네시아 커피는 대체로 아라비카 종보다는 로부스타 종이 많음.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까 1번 문제였었죠. 자, 우리가 아시아에서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재배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이죠. 베트남. 자, 그래서 니은은 베트남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나는 하천을 찾아보면은요. 자, 기역이 인도였고 니은이 베트남이니까, 자, 인도를 지나가는 하천은 A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베트남을 지나가는 하천은 C 메콩강 밖에 없고요. 자, 참고로 B는 이라와디 강이라고 하는데요. 미얀마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미얀마만 지나가요. 이건 오답용으로 나온 거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는 보통 양쯔강이라고 부르는데 창장강이라고 요즘은 부르죠. 자, 이건 중국에서 발원해가지고 중국만 지나가죠. 그래서 D도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사진은 두 지역의 전통 가옥을 나타낸 것이다. 가가 발달한 지역에 대한 나가 발달한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에 A2에서 고른 것은. 자, 앞에 내용하고 겹쳐서 따로 설명할 건 없네요. 자, 가는 고산 가옥이죠. 자, 그래서 열대 기후 지역이고요. 그 다음 나는 합장 가옥이니까 눈이 많이 내린다. 여기서는 일본이 되겠네요. 중위도 지역.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가하고 비교한 나 지역의 특징이니까요. 기온의 연교차는 크다. 자, 이걸 바탕으로 C하고 D하고 E는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여기 출발 지점이 여기니까요. 기준점이. 자, 그 다음에 연평균 기온은 당연히 낮음. 그러면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연 강설량은 당연히 많음. 그래서 정답은 2번. 쉬운 문제네요. 그 다음 4번. 다음 자료는 가나 국가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블로그이다. 가나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지리적 특색으로 옳은 것은. 블로그, 여행에서 만나는 전통 음식. 자, 외국 여행의 묘미는 뭐니 해도 식도락. 특히 길거리에서 만나는 음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길거리 음식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녹아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거리 풍경도 접하게 되고요. 기회가 된다면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자, 세계에서 무슬림의 숫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노점에서 맛보았던 나시고랭이라고 부르는 볶음밥과 나시고랭 앞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그 다음 메콩강 삼각주가 있는, 자, 나는 베트남이 되겠네요. 자, 우리 그림 보니까 베트남의 전통 의상이기도 하죠. 자, 베트남의 수상시장에서 즐겼던 쌀국수, 베트남의 전통적인 대표적인 음식이고요. 다시 맛보고 싶어요. 자,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의 이제 공통적인 특색이니까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 이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만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연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하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기호작물인 커피가 생산된다. 베트남이 세계 2위,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3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편서풍은 중위도 지역에서 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저위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그 다음 해발 고도가 높아 연중 기온이 일정하다. 자, 이건 열대 고산 기후를 말하는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은 열대 고산 기후하고는 상관이 없죠. 정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하면 11강 문제 해설은 끝났고요. 사실 해설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제들이 쉽죠. 정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앞 단원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뒷부분은 그냥 술렁술렁 슬슬 해도 충분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요. 다음 강 해설로 돌아올게요.